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드디어 제 수건 사업이었던 결혼정보 총정리 영상이에요. 사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뭐 헤어, 메이크업, 스냅 이런저런 거 물어봐 주셨을 때 너무 답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혼식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행사인데 내가 지금은 만족했다가 결혼식 당일에 막상 불만족하면 어떡하지? 결혼식이 끝나고 보니까 이 업체는 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이렇게 쉽사리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혼식이 끝나고 냉정하게 정리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다 했는데 지금 끝난 지 한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오늘은 잡다하게 정말 많아서 파트를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결혼식의 메인 기본 정보들, 스드메 같은 정보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른 신부 자기관리, 그리고 세 번째가 뭐 BGM, 렌즈 못 꼈는지 이런 잡다한 정보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웨딩의 기본 메인 정보들인데, 먼저 웨딩홀은 7호선 학동역 쪽에 있는 엘리에나 호텔 2층 컨벤션홀에서 했어요. 이게 웨딩홀 투어를 하기 전에 내가 무조건 챙겨가고 싶은, 가져가고 싶은 조건이 뭐냐를 정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밥이 맛있다고 소문난 웨딩홀, 그리고 동시에식이 가능한 이제 2부가 진행되는 결혼식, 그리고 세 번째로 최소 보증 인원이 많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에나 호텔이 두루두루 아주 적합해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여기가 99% 마음에 들었는데 딱 하나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신부 버진로드가 이렇게 굽이 되어 있는 오솔길처럼 되게 귀여운 동화마을 같은 버진로드더라고요. 근데 이게 키 작은 아담한 진짜 요정 같으신 신부님들한테는 어울릴 텐데, 저는 막 키 큰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기에는 이게 분위기가 맞나? 이런 생각에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 외에 뭐 밥이든지 견적이라든지 다 두루두루 너무 괜찮았어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드레스는 셀레브 브라이덜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거기 직원분들은 다 친절하고 너무 좋으셨지만 결론적으로 여기서 드레스 지정을 한 거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 제가 실크 드레스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당연히 제가 맑은 비즈를 입을 거라고 생각해서 맑은 비즈를 잘한다고 유명한 그런 로맨틱한 감성의 드레스를 잘하는 셀레브 브라이덜로 아예 지정을 해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만했던 거죠. 제가 저를 잘 판단하고 있다고 오만해서 드레스 투어 할 필요 없어, 난 지정으로 바로 하겠어 하고 셀레브 브라이덜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직접 한번 입어보니까 실크가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이제 돌이키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셀레브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만약에 실크를 할 거였으면 다른데 뭐 이명순이나 이런 데서 했으면 훨씬 더 선택지가 넓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실크 드레스에 약간 오프숄더처럼 팔을 좀 받쳐주는 그런 드레스를 입고 싶었는데, 셀레브에는 그런 게 거의 한두 벌 정도밖에 없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입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2부 드레스가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고, 1부 드레스는 그렇게 막 너무너무 100% 마음에 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크인지 맑은 비즈인지 레이스인지 막 한 번에 다 고르지 마시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조금 몇십만 원 더 내더라도 지정 처음에 하지 마시고 투어하면서 여기저기 구경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지정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게 처음에 했는데 영 아니다 싶으면은 취소하고 위약금 좀 물고 다른데 투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럴걸. 근데 제 성격이 뭔가 중간에 지정 취소하겠습니다, 돌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고 좀 이런 저런 과정들이 좀 복잡하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자 하면서 진행이 쑥쑥 됐었는데, 여러분들은 좀 마음에 안 드신다 싶으면은 중간에 위약금 조금 무시고 취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웨딩 촬영은 스튜디오 클로드 원스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웨딩 촬영 스튜디오도 처음에 정할 때 내가 막 배경도 화려하고 야외 촬영 무조건 할 거고 진짜 우리나라 탑3에서 할 거다인지, 아니면 깔끔하게 인물 중심으로 갈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저는 후자였거든요. 왜냐면 물론 전자의 진짜 프리미엄 비싼 스튜디오들은 사진이 성공적으로 나오겠지만 신랑 신부들이 누구든지 간에 천편일률적으로 사진이 나오겠는데 라는 걱정이 됐어요. 근데 후자인 경우에는 가성비도 괜찮았고 진짜 깔끔하게 저와 신랑을 잘 담아줄 것 같아서 클로드 원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클로드 원스에서 나온 작가님들이 만든 아이브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 더 부드러운 색감의 사진을 찍길래 아이브로 가고 싶었는데 일정이 안 돼서 클로드 원스로 갔었습니다. 근데 여기 작가님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가이드를 주세요. 눈빛을 조금 더 멀리 보내주세요. 손가락 하나만 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가이드를 주셔서 사진이 좀 망하지 않게 잘 나올 수밖에 없게끔 가이드를 잘 주시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는 이 업체 잘못이라기보다는 저랑 제 남편의 잘못인데 저희가 여기서 추가금 파티를 해버렸어요. 거의 150돈을 썼는데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100을 넘겠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쓰고 왔더라고요. 이 웨딩 촬영이 끝나고 사진 셀렉하러 가는데 그때 이제 사진 개수를 많이 가져가고 싶으면 추가금이 계속 붙어요. 장당 3만 원 정도로 계속 붙는데 근데 그때 저희가 사진 셀렉할 때 한 5분인가 6분 늦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죄송해하면서 들어갔고 이제 거기서도 5분 6분 늦어가지고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졌다 해가지고 되게 막 숨가쁘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사진 셀렉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한 2-3장 추가하고 끝나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신부님 사진 진짜 이 표정은 너무 잘 나왔는데 신랑님 굳이 꼭 빼시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신랑도 그냥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저한테도 약간 신랑님 사진은 너무 없고 신부님 사진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신랑님 거 하나 더 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그냥 넣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진 개수가 계속 늘어났는데 그러고 이제 막 다 정리된 다음에 맨 마지막 계산서에 자 140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신부님들 보고 계시다면 절대 추가 많이 하지 마세요. 저처럼 추가금 파티 바보처럼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웨딩 촬영에 이어서 웨딩 촬영 헤어 변형이에요. 요거는 제가 인스타 래퍼 보고 고른 유경 선생님한테 받았는데 이분도 머리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도 그렇고 많은 예비 신부님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슨 머리를 뭐 로우번 하나로 묶고 생머리 뭐 요 정도까지만 알지 세세하게 이거는 컬링을 S로 준 다음에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샵에 가다 보면 이 의사소통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경 선생님은 저한테 원하는 무드가 뭐냐, 내고 싶은 사진 분위기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슬림 드레스를 입을 거라서 약간 느슨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했더니 그거에 맞춰서 머리를 세팅해 주셨고 잔머리 하나하나까지도 열심히 고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모든 사진에서 머리 하나만큼은 진짜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헤어 변형 선생님들은 헤어 변형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촬영 내내 막 아이폰 스냅 하시는 분처럼 계속 저희를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그냥 이 웨딩 촬영에 아이폰 스냅처럼 기록이 남아가지고 당일이랑 그 다음날에 남편이랑 친구들이랑 보면서 그것도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이번 결혼 과정에서 가장 잘한 의사결정이 뭐냐, 친구들이 너 뭘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 하면은 저는 무조건 요즘 아이폰 스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폰 스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도 좀 늦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 바빴어서 제가 여러 군데를 구경하지도 못하고 인스타에서 쭉 보다가 여기 괜찮다 하고 예약을 한 곳이 Always Together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아이폰 스냅이라는 것 자체는 물론 사진을 잘 찍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신랑 신부를 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있죠. 그런 성격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지금 저 신랑 신부를 담아주고 싶어. 이 결혼식에 스토리를 담아주고 싶어 라는 그런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아이폰 작가님들이 딱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이폰 사진뿐만 아니라 빈티지 캠코더를 들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빈티지 캠코더로 찍은 영상들이 되게 몽글몽글하고 올드필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못 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신부 대기실이랑 바깥에서 가족들이랑 친구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이게 하나의 어떤 영화처럼 스토리텔링처럼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스냅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났겠다 싶었고 제 예상에 이 작가님이 진짜 파워 J인 것 같아요. 결혼식 다음 날에 이렇게 목차를 드르륵 정리해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은 이렇게까지는 정리해서 안 보내주시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이 링크 하나만 있으면 저랑 친구들이랑 구경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결혼식 당일부터 지금까지 생각날 때마다 와 거기는 너무 선택 잘했다 하고 만족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웨딩 메이크업은 웨딩 촬영이랑 본식 둘 다 꼼나나 사랑 부원장님한테 받았는데, 원래 웨딩 촬영할 때는 에브뉴 순수 이런 데가 더 유명한데, 저는 봄나이트 톤이어서 이 섀도우와 블러셔, 틴트, 그리고 물광 피부 표현이 잘 조화로워지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특화된 게 꼼나나더라고요. 그래서 꼼나나에서 래퍼가 가장 저랑 잘 맞을 것 같은 선생님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피부 표현을 너무 잘해주세요. 메이크업을 아침 7시에 받고 이게 11시, 12시까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물광 피부 표현이 짱짱하게 유지돼서 사진들 보면은 진짜 반딱반딱하게 물광이 흐르고, 하객분들도 오늘 피부 화장이 너무 잘 됐다고 계속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광 피부 표현을 즐긴다, 난 좀 과즙 메이크업을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꼼나나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청첩장인데, 이게 사람마다 결혼은 다 자기 만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욕심내고 이상하게 욕심을 너무 안 내고 그런 부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계속 욕심이 났던 부분이 청첩장이랑 답례품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인맥이 막 넓고 친구 되게 많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의 한 명 한 명 인맥들이 다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청첩장을 드릴 때, 답례품을 드릴 때 진짜 마음을 담아서 선물처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첩장 검색도 진짜 여러 번 하면서 오랫동안 찾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모이 청첩장이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폴더 형태로 펼쳐지는 청첩장인데, 이게 예쁜 청첩장이라고 해서 막 꽃이 달려있고 막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문양이 있는 것보다는 저는 되게 깔끔하게 나온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저희 남편은 사진을 안 넣기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 없이 깔끔하고 그러면서도 고급스러운 청첩장을 찾다가 이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터링도 이렇게 골드색인 게 전체적으로 감도가 높은 청첩장으로 보여서 저도 제 거 보면서 너무 만족스러웠고, 물론 이거 막 조립하고 붙이고 또 다른 청첩장 업체보다는 확실히 비싼 가격이어서 괜히 했나 싶을 때도 있긴 했지만, 친구들한테 이걸 선물처럼 줬을 때, 또 친구들이 좋아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좀 욕심났던 게 답례품인데, 저는 답례품이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전하는 조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흔한 거 말고 이게 신경 쓴 게 조금 보이는 답례품을 하고 싶다. 근데 카테고리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먹는 거였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흔하지 않고 고급스러웠으면 좋겠고 라고 생각을 해서 인터넷을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결론적으로 결혼식 한 2달 전까지도 못 찾아서 어디서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는 언니 중에 카페 하면서 쿠키를 예전부터 잘 굽던 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상황, 답례품을 못 찾고 있는 상황과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런 거 패키지를 만들 수 있냐라고 했는데 언니가 쿨하게 오케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패키지도 중요하지만 패키지는 이제 제 만족인 거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맛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장에서 뚝딱뚝딱 구워져서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언니가 매일 아침에 수제로 굽는 거를 담아준 거여가지고 진짜 통통하고 빵집에서 갓 먹은 것처럼 맛있게 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느 집단에 돌리든지 매번 칭찬받았던 답례품이고, 신경 쓴 것도 칭찬받았지만 맛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주문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바를 언니랑 상의해서 따로 패키지를 만들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품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정말 사람별로 다 다른, 천차만별로 다른 자기관리 파트인데, 저는 제 원래 계획보다 훨씬 많이 못 받은 채로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피부 관리, 피부 시술을 하려면 한 달 전, 3달 전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제가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냥 원래 받던 시술인 주베룩이랑 거기에 V라인 보톡스만 더해서 맞아줬습니다. 필러처럼 뭔가 채우는 시술을 하고 싶은데 조금 부담스럽고 리스크해서 필러는 무서워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주베룩 볼륨 맞아보시면 효과 있을 거예요. 그리고 V라인 보톡스는 저도 이번에 처음 맞아봤는데, 원래는 턱보토스를 맞으려고 했는데 이게 턱보토스 때문에 좀 페이지 않을까라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그럼 이번엔 턱보토스 말고 V라인 보톡스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탁 탄력 있어지는 그런 보톡스가 있다, 그걸 맞아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결혼 2주 전쯤에 받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때 받은 그 탄력 효과가 느껴지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는지는 이번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V라인 보톡스를 처음 맞아봤지만 원래 결혼 2주 전, 한 달 전에는 처음 받아보는 시술은 받아보면 안 되거든요. 너무 리스크가 높아서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원래 다니던 피부과였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본 시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원래 자주 왕래하던 피부과가 아니라면은 결혼 2주 전,
4주 전 직전에는 원래 해왔던, 전에 해봤는데 효과가 좋았던 시술 위주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락도 받았는데 보통 예비 신부님들이 작은 얼굴 관리 이런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승모근이랑 어깨 팔라인 요 위주로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도움 많이 받았던 경락샵이 뚝섬역에 있는 덧끌림이라는 곳이었고 여기는 경락 마사지를 발로 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할 때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압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시원한 것도 시원한 건데 어깨를 내려주고 이 팔라인을 만들어주는데 효과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경락샵에 가서 이 상체 라인 관리를 받았었고 사실 원래는 제가 주사도 맞으려고 했었거든요. 팔라인 만드는 지방 분해 주사를 맞으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치기도 했고 이게 막상 맞으려니까 이상하게 얼굴에는 주사 잘 맞으면서 뭔가 지방 분해 주사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팔뚝 지방 분해 주사까지는 결국 못 맞고 그냥 경락으로만 라인을 만들어서 결혼식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잡동사니 정보인데 첫 번째는 렌즈도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렌지에 무드나이 브라운을 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옷인데 제가 웨딩 촬영 때 어디서 들은 꿀팁으로 이 가슴 바디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플 패치 위에 가슴을 살짝 압박하는 붕대같이 생긴 바디 테이프를 했었어요. 이걸 하면은 확실히 이 흉곽을 확 잡아주고 가슴을 딱 압박시키면서 탑드레스를 입었을 때 핏이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이걸 해야지 하고 본식 때도 생각하면서 이걸 감았는데 본식 때는 가봉이 웨딩 촬영 때보다 훨씬 더 빡빡하게 재단이 가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몸에 쬐이는데 코르셋처럼 쬐이는데 이 바디 테이프까지 제 가슴을 압박하니까 제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 샵에서 지금 저 숨이 안 쉬어지고 기절할 것 같다고 갑자기 뭐 모든 걸 멈추고 지퍼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퍼 내리고 테이프를 다시 뺐어요. 그래서 이 바디 테이프는 확실히 핏을 예쁘게 만들어 보이고 상체를 작아 보이게 해주는데 효과가 있었는데 웨딩 촬영 정도 때는 추천드리고 본식 때는 이걸 했다가는 자칫 숨이 안 쉬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혼 전 운동 뭐 했냐고 물어봐 주신 분도 계셨는데 원래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많이 걷자, 하루에 10,000보 이상씩은 걷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특별히 한 근력 운동은 JJ님 유튜브에서 직각 어깨 운동 서킷 루틴이라는 쇼츠가 있거든요. 그거를 7일 긴급으로 어깨 펌핑용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뭐 군살 같은 거 빠지는 것도 좋지만 이 어깨뼈가 펌핑이 되면은 직각 어깨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쇼츠 운동만 열심히 따라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BGM 선곡인데 BGM도 되게 열심히 골랐어요. 신부가 딱 입장할 때 어느 노래가 나와야 이 결혼식 감성이 살아날까를 오래 고민했었는데 한국 노래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백예린님 럽럽럽 노래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반부부터 딱 이 노래의 클라이맥스에 맞춰서 제가 입장하는 걸로 타이밍을 맞췄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축사 때도 스며들기 좋은 오늘이라는 백예린님 노래로 BGM을 깔았었어요. 근데 이 스며들기 좋은 오늘 이 노래는 백예린님 노래 중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노래가 아닌데 전 되게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그 옛날 푸릇푸릇한 청춘물 그런 느낌이 나서 제 친구들의 축사랑 되게 잘 어울렸고 이 노래 자체가 살짝의 아련함은 있지만 그렇게 슬픈 막 구슬픈 노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의 전반적인 분위기랑도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마지막 부록처럼 정보라기보다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저런 꿀팁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드레스 투어 꿀팁인데 전 사실 드레스를 고를 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 브랜드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 그냥 이 업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워낙 소수가 과점을 하듯이 운영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전 제가 몇백만 원을 내고 옷을 단 하루 빌리는 건데 이거를 왜 제가 옷을 못 고르고 거기서 가져다 주는 옷만 4벌, 5벌 보고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뭐 고가의 드레스여서 상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도가 있겠지만 우리가 샤넬, 디올 명품 매장에 가더라도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구경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웨딩드레스를 제가 후보들을 보지도 못하고 사진을 제가 찾아서 골라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내온 드레스를 제가 입어봐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홀터넥 피해주세요라고 요청사항에 넣어놨는데 홀터넥 가져오면은 이것도 카운트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몇 번 드레스샵을 가보니까 알게 된 건데 가지고 와 주셨을 때 제가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안 입어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안 입어볼게요 하면은 그게 4벌에는 카운트 되지 않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드레스를 먼저 보시고 이렇게 먼저 후다닥 입어보지 마시고 나랑 안 어울릴 게 뻔해, 난 이 소재 싫어 하신다면은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본식 드레스 되게 중요한 건데 네 벌만 입어보고 정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어보기 전에 충분히 거르고 거절하시고 진짜 예쁜 것들만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헤어 액세서리는 최대한 많이 해보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헤어 액세서리를 많이 안 하잖아요. 사실 일반인들은 회사에서 막 머리핀이나 헤어밴드를 잘 안 하니까 저도 드레스 고를 때 이모님께서 뭐 헤어밴드나 뭐 티아라 이런 저런 거 물어보셨는데 전 그냥 심플하게 할게요, 안 할게요 막 이렇게 말씀을 처음엔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풀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를 깔끔하게 쪽지고 드레스까지 입으니까 오히려 화려한 액세서리가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머리띠를 하고 입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원래 머리띠 안 어울려요, 머리핀 안 어울려요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최대한 많이 갖다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메이크업샵에서 풀 메이크업의 드레스랑 같이 조합했을 때 제일 예쁜 게 뭔지 그 자리에서 직접 해보고 베스트를 찾으시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 결혼식의 정보 총정리 영상,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잘했던 거, 후회했던 거, 그리고 꿀팁 몇 가지들을 말씀드려봤는데요. 이게 결혼식은 결국 자기만족이야 하는 게 진짜더라고요. 사실 하객분들은 이제 신랑 신부 얼굴 보고 축하해주러 좋은 마음으로 오시는 거니까 트집 잡으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서 막 단점을 잘 캐치하지도 잘 보지도 않으시거든요. 근데 개인은 진짜 신부는 그게 너무 잘 보이고 후회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결혼식의 모든 A부터 Z는 신랑 신부한테 맞춰가지고 당사자가 만족할 방향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정보들이 여러분의 결혼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너무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중에 또 결혼 축하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